이 시간에는 기사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주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꿈 해몽을 하는 방법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사일간의 전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 사주가 어떠냐에 따라 꿈 해몽이 달라진다는 점만 인지하시고 본인의 사주에 해당하는 것을 꼭 알고 싶으면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다가 생년월일시라든지 음력, 양력, 남자, 여자 이런 거는 알려주시면 제가 꿈 해몽하는 방법도 다시 그 사주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일반적인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일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 기사에서 사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사주팔자를 보고 맨 먼저 신강인지 신약인지를 먼저 봅니다. 이 사주는 편인과 정인이 각각 3개씩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팔자에 3개가 내 편이고 3개는 남의 편입니다. 그러나 비견과 극재는 오히려 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관이 2개밖에 없고 내 편이 3개에 또 비견과 극재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강 사주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거꾸로 보이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되면 좋지만 신강하게 되면 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형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못 살고 힘든 모습을 보이면 형제 자매들이 또 동료나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심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무척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축 금국에 삼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잘 안 드러나지만 그러나 속에는 유금이 들어있습니다. 유금이 속에 들어있고 그 유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사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토의 입장에서 보면 식신과 상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들어있으면 자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많이 두기도 하고 아래 사람은 자기가 돌봐야 될 그런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합에 들어있을 정도면 더욱 많은 것입니다. 특히 37세부터 47세 사이에 그것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삼합으로 인해서 37세부터 47세까지는 이 기사일간은 이 사주는 자식도 많이 생기고 또 돌봐야 할 제자나 또는 거느려야 할 양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화가 아주 강합니다. 화는 인수에 속하고 화가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화를 제압을 하든지 그 화를 풀어줘야 됩니다. 화를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 기운이 필요하고 수의 기운은 47세부터 77세까지 대운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47세를 넘겨야 되고 그 이전에는 화가 너무 세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수의 기운을 많이 가지는 47세까지는 참고 또 참으면서 종교나 수양이나 공부를 통해서
자기는 마음을 많이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공무나 공직에 적합한 사주를 타고나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맞게 특히 목회자나 이런 쪽에 잘 어울릴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나중에 다른 사주풀이에서 배우시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토의 기운에 속하기 때문에 나를 제재하고 관리해 주는 것은 목의 기운일 것입니다. 내가 여자라면 남편은 목의 기운에 속하는 것이고, 또 남자라면 나의 직장 상사는 목의 기운에 속합니다. 목은 명예이기도 하고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책임감이 아주 투철해서 뭘 맡으면 잘 해내는 그런 아주 똑바른 교육이 아주 반듯하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일을 맡으면 끝낼 때까지는 뭔가를 자유를 구속받게 되고 딴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얽매이는 있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인간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 나이 지금 47세 이하라면 굉장히 돈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돈은 재물이고 수의 기운에 속하는 것입니다. 46세까지는 수의 기운이 대운에까지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주팔자에도 없는데다 대운에까지 없으니 그동안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7세 이후면 그 모든 재운에 해당하는 것이 대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인수라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인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목의 기운을 더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인묘진 목국 방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과 진 사이에 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인묘진 목국은 이분에는 관이고 공입니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순해 보이지만 속에는 화가 차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그것을 잘 관리 못하면 욱하는 성격에 남을 해칠 수 있으니까 늘 마음을 동거심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이 이분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진사지망에 들어있습니다. 진사지망엔 연주의 진과 일주의 사가 지망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으로 천라지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할 정도로 너무나 하늘도 땅도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가로막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역시 본인의 사주팔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사주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그 또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해가 들어있습니다. 인사해와 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참을 인자를 가슴에 두고 참지 않으면 경찰서에 들락날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늘 방해하는 요소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월에 백호살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정관이
연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남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조상을 돌봐야 될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화를 누르기 위해서 수의 기운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또 화가 강하면 그 화기를 설기시킬 수 있는, 빼줄 수 있는 뭔가 또 토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토의 기운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바깥을 나가고 산책을 좀 하면 확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면 달리기를 하시든지 환경을 빨리빨리, 그 화나는 환경을 빨리 바꿈으로써 푸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풀려고 하면 오히려 화가 치밀기 때문에 변화를 통해서 화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끼얹는 방법도 좋겠죠. 그리고 이분은 홍염살과 현침살이기 때문에 침수와 뜸에 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힘이 슬슬 빠져서 젊을 때처럼 잘 안 될 것입니다. 그 또한 사주팔자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신강사주는 이분이 정관이 2개가 될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정관이 2개 이상 들면 편관으로 넘어갈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은 그 반대로 상관이 필요합니다. 상관이란 것은 금의 속성이고 그것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둘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많이 두고 아래 사람을 많이 둠으로써 본인이 그 강한 관성을 설기시킨다든지 제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분은 꿈을 해몽을 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꿈 해몽하기 전에 식신상관만 이야기하고 꿈 해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금의 속성은 식신과 상관입니다.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자식을 귀하게 키워놓으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공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자식 교육을 너무 잘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게 되는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 이야기 진짜 들어가면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관과 급제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것은 이분이 관이 나무고 나무 꿈을 꿨다면 또 호랑이 꿈을 꿨다면 토끼 꿈을 꿨다면 다른 사람은 다 좋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직장 상사로부터 뭔가 연락이 온다든지 관련된 뭔가 질책을 받는다든지 뭔가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찾아온다든지 그런 간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꿈을 해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꿈에 나무를 보거나 뭐 호랑이나 토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토끼나 나무나 뭐 호랑이로 해서 내가 눌린다든지 뭐 제압을 받는 입장이 되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해로운 것이면 이분에게는 그 상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다는 표현보다는 나를 잘 다듬어주고 나를 키워주고 그 위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 피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늘 입속에 말 속에 감사합니다. 나를 나무라는 상사에 나무라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상관인 것입니다. 위에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건 이런 거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결코 나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건의하면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 사람에게 너무 굽신거리고 잘 보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관철시키고 실제로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원래 46세까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급제도 작용을 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47세부터 86세까지는 40년간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누군가 내가 가진 재물을 자꾸만 뺏어가야만 재물이 더 생깁니다. 내가 너무 돈을 인색하게 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점을 잘 명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자꾸만 들어오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보셨습니다만은 자 그럼 재물 쪽으로 한번 봅시다. 돼지 꿈을 꾸거나 쥐 꿈을 꾸면 대체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돼지나 쥐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자꾸만 물어서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물고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뇌물로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거나 또 물에 빠지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 돈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남을 통해서 관리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마시고 남을 통해서 관리하고 뭔가 나에게 뇌물을 갖다 바칠 때는 과감히 그것을 뿌리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한 푼을 받아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히려 내 돈을 훔쳐가거든 고맙게 생각하시고 누군가 돈을 사기를 쳐서 나에게 뺏어가려고 하거든 그것을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숭이 꿈을 꾸면 좋고 닭 꿈을 꾸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닭 꿈을 꾸면 안 좋다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관직이나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꼭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투표를 하거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았을 때만 책임을 맡으시고 그렇지 않거든 쓸데없는 관직을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을 주는 관직은 이분은 우리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본인은 토의 기운을 가지기 때문에 바위 꿈을 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시 돈이 나갈 것입니다. 그 대신에 또 무덤에 해당하는 꿈을 꾸면 가까운 친구가 연락이 온다든지 관계를 맺게 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꿈을 꾼다면 나에게 뭔가 책임이 맡겨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양의 꿈을 꾸시거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양의 꿈을 염소나 양의 꿈을 꾸고 가시거든 그 모임에서 뭔가를 맡으라 하거든 뭘 이긴 척하고 맡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용 꿈을 꾸도 돈이 오히려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할수록 그 말한 것 때문에 돈이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제게 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라고 생각하시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말수를 줄일수록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뭔가 다리를 놓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가고 소개를 한다는 이럴 때는 반드시 본인 돈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꿈을 꾸면 이분은 돈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제가 한 개만 더 할게요. 말의 꿈을
꾸거나 뱀의 꿈을 꾸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금 심각한 데다가 화가 기운이 아주 넘치는 데다가 다시 더 화가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불꿈을 꾸거든 조심을 하시고 폭발하지 않도록 옆에서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기다리는 형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견디고 냉정하셔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마찬가지로 불의 꿈을 꾼다는 것은 본인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화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식히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미처 못 식히면 그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입술이 타고 바삭바삭 마르고 하는 그런 성인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늘 찬 것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불에 불을 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뜸을 잘 하지만 본인은 정작 그 뜸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하면 위험합니다. 이상 꿈 해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인 사주를 알려주시면 본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